네, 오늘은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상 제주 지하수를 독점적으로 개발해서 판매하는 곳인데요. 그동안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는데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들과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명쾌한주의 도롱뇽을 자처하시는 예, 도롱뇽. 공자님. 예, 갑자기 왜 도롱뇽인가요? 원래 이제 용우상박이었는데 용우상박의 용이 점점 희미해져가지고 이게 도롱뇽이 돼. 진정한 용으로 거듭나시기를. 아니 그러니까 또 오늘 호랑이가 오셨으니까 품질 호. 예. 네. 오늘은 한번 용처럼 한번 해보려고 네.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로 의원님은 저희 프로그램 처음이시죠? 네, 제가 네. 어렵게 모셨는데 어떠세요? 낯설지는 않으세요? 불러주시지 않으셔서 나올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늘 고재일 기자님하고 호랑이가 될지 고양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같이 토론을 재미있게 예. 할 수 있도록 아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나 바쁘신지 어렵게 모셨습니다. 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다수를 생산하는 개발공사, 뭐 전 국민이 다 알죠. 제주 삼다수 이제 워낙 유명해졌고 시장 점유율에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아마 온 도민이 다 알 거예요. 어쩌면 전 국민이 알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삼다수 무단 반출, 좋게 말하면 무단 반출이고 사실 직원 몇 분이 삼다수를 빼돌린 사건이 발생을 해서 뭐 4명은 직위해제가 되고 6명이 지금 경찰에 지금 수사를 고소가 받게 된 됐죠. 상황인 예.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인지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좀 정리를 좀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건의 네이밍부터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이거를 삼다수 무단 반출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출이라는 건 물건을 내부에서 외부로 옮긴다는 뜻이고 무단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상 절차라든가 결재권자의 승인이나 허락이 없었다는 뜻이니까 사실 무단 반출이라고 하면은 이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선을 약간 좀 왜곡시키는 게 아닌가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뭐 어쨌든 경찰에서 수사를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언론인의 시각으로 봤을 땐 이거는 횡령 사건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해서 제주 지역의 한 언론이 이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개발공사가 자체 조사를 거쳐서 지난 5일 김정학 사장 등 임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은 뭐 그동안의 조사 방식을 소개를 하는 걸 보니까 공장 내에 이제 어떤 조사단을 배치를 해가지고 CCTV 확인이라든가 공장 내 직원들, 그러니까 모든 직원의 개별 면담을 했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개발공사도 이 사태가 어쨌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했다는 것 같고 관련한 내용을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횡령 규모는 팔레트 12개들인데 이 팔레트가 모두 다 해서 이제 병으로 환산하면 6,912병 그리고 1,152팩인데 1리터 기준으로 해서 이게 한 4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자는 보니까 원래는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의혹 제기할 때는 4명이 연루됐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공사가 자체 조사한 결과 이게 6명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직원들은 생산직 직원 3명, 물류 1명, 설비자재 1명, 사회공헌 1명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얘기는 좀 다시 해보겠지만 여러 부서에서 걸쳐서 공모를 한 정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가지 횡령 방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잘못된 제품을 빼돌리거나 두 번째는 상품으로 판매되어야 하는 제품인데 QR 코드를 찍지 않아서 그거를 이제 남겼다가 무단 반출한 이걸 뭐 이제 김정학 사장 설명으로는 이제 바이패스라고 하더라고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사실 이제 여기까지는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의혹이 제기된 사항이고 많은 도민분들이나 언론이 그 이후의 단계를 사실 주목을 했거든요. 이게 횡령 이후에 유통 경로가 어떻게 됐는가? 이게 외부 관계인이라든가 어떤 좀 더 큰 조직적인 공모가 이루어졌는가? 이 연간 폐품 처리량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사건에 이용이 됐는가에 대해서 다들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자체 조사로는 확인을 못한 것 같고 경찰 수사에서 좀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오길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정학 사장을 비롯해 가지고 일반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 유통 사례가 절대 없다고 장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도민들이 원하는 기타 추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약간 발표를 못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조사 내용도 좀 부실했고 발표 태도도 좀 약간 좀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모습이 좀 도민한 사람으로서 좀 약간 보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보면은 이게 얼핏 그냥 직원 몇 명이 물을 빼돌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적 감정으로 보면은 약간 LH 사태랑 좀 약간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주개발공사의 직원 수명이 공모를 해서 공공의 자산인 제주의 수자원을 일부 직원들이 사익 추구를 위해서 빼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좀 큰 뉴스가 돼가지고 뭐 포털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상위 랭킹되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약간 좀 중요도에 비해서 어떤 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것에서 좀 갖고 있는 좀 어떤 마인드가 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단 안타까운 일이고요. 직원분들이 윤리의식이라든가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이 절차상의 문제들, 준비들이 아직도 이렇게 좀 허술한 점이 있구나. 그로 인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가 이렇게 공사가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저는 보였습니다. 과연 이게 언론 보도가 나갔듯이 횡령이 주는 의미. 예. 횡령이 아니라고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일처리 과정들과 그쪽 시스템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취재를 하시고 이번 보도가 나갔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게 그 내부 고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고발된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뭐 이 문제 전제를 깔겠습니다. 이 문제를 직원들을 제가 보호하거나 두둔하려는 건 아닌데 직원들로서도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고 그 시스템에도 충분히 이거를 걸러내고 밝히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상임감사도 있고 감사실도 있고 공사 내부에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선원들을 문제 생기니까 그냥 배에서 내려라. 너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버리는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뭐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6,000병 할까? 6,000병 하면 상당히 금액이 커요. 물량이 커 보여요. 예, 근데 이게 파레트로 치면 뭐 한 12파레트? 또 어감이 틀려요, 주는 느낌이. 그리고 한 400만 원 정도? 몇 사람이? 6사람이? 과연 6사람이 했을까? 아니면 그 파손품들이 아까워서 그냥 직원 한 사람 해서 야, 우리 그거 가져서 먹자. 그리고 작업 과정에서 하루에 한 1, 2천 톤씩 이상씩 생산하잖아요, 지금 삼다수를. 그러면 그 작업 과정에서 파손품이 생길 수 있죠. 예. 파손품이 생기면 그 파손품을 정리해서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시간으로 물은 나오거든요. 그건 밀려두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업이 끝나서 교대조가 올 것이고, 야, 저거 파손품 났으니 다음 교대조에서 해줘. 뭔 말이야? 우리도 바빠. 니네가 해. 자, 그런 것들. 네. 그러면 그런 물량들이 대다수가 반출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용으로도 쓰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내부 음료용으로도 쓰고 그리고 어디 행사 지원용으로도 쓰고 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끔 일상적으로 벌어졌다면 이거 400만 원 상당히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벌어졌으면 몇천 톤, 몇만 톤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거. 예. 어떤 정확한 사건 경위나 예. 이제 뭐 정황 이런 예. 것들은 아무튼 경찰 수사를 해봐야 정확히 예, 알 수 수사를 있는 하면 건데. 수사를 하면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직원들이 횡령한 건 맞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일벌백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수사에 의뢰하기 전에 공사가 충분히 조사를 하고 예, 감사를 하고 네. 직원들의 입장들도 들어보고 네. 그 내부적으로 징계 조치 절차도 있을 것이고 예, 도민사회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도 하고 해야 맞죠. 네. 제가 볼 때는. 뭐 아무튼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황이라든지 사건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밝혀지겠습니다만 도민들이 궁금했던 그런 지점일 것 같아요. 파손 물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현황. 그리고 뭐 일부 제품들은 QR코드를 찍지 않고 나가는 방식이 있었다고 공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생산품이 판매되기까지 이 과정들이 뭐 파손 물품의 처리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 바코드를 찍고 안 찍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이 정도로 허술했나? 라는 쪽에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여기가 공사가 지금 뭐 문을 열어서 지금 삼다수 이 사업을 해온 지가 한두 해도 아니고 도대체 이런 시스템은 없는 건지 내부에 계셨으니까 예, 현 의원님은 이제 한때 또 거기 충분히 예. 할 수 있습니다. 공사에 보면 우리가 그 취수 허가를 받잖아요. 예. 예. 취수 허가를 받는 양하고 그다음에 취수 허가를 받은 양 속에서 그 제품 생산을 위해서 하는 취수량이 또 틀려요. 그다음에 취수량하고 생산된 제품량이 틀립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설비 전체를 청소하고 하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생산량하고 판매량이 또 틀리죠. 유통 과정에서 파손돼서 재고가 발생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완제품을 갖고서 다시 우리 지역에 무슨 행사 있을 때 다 지원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는 물량들도 있고 예, 그런 시스템은 이미 잡혀 있고요. 제가 볼 때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뭐 QR코드를 안 찍고 의도적으로 그거를 빼내서 그거를 다른 이익의 목적으로 다시 유통을 시킨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구조라고 저는 보고요. 상상할 수 없다고 하시긴 하는데 일반적인 기업도요 제품을 생산해서 이거를 상품으로 전환하기까지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조 과정에서 참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면 물론 제품으로 만들었지만 상품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근데 어떤 기업이든 상품이 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그 망실 처리 과정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번 건을 보면서 그러면 아니 개발공사가 삼다수를 제품으로 팔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 망실 처리가 도대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 수밖에 없었냐면 일단 아까 6천 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이제 무게로 바꾸면 이제 하나에 2kg 정도니까 한 14톤 이 정도 그렇죠. 되는 네. 거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12팰럿이라고 하면 되게 이게 작아 보이긴 하는데 6명이서 3회에 걸쳐서 14톤을 옮겼다? 저는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제가 있을 때 보면 그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보면 가끔 이 꼭지가 눌러져 있는 삼다수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우리가 위탁 판매 업체에서는 그걸 다 반품 처리해 버려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가서 수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빼서 제품만 시키고. 근데 그게 과연 인력 대비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제품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이건 양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류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돼서 그런 물량이 많이 줄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초창기에 그게 뭐 한 몇백 톤도 됐었어요. 몇 년으로 치면.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재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잘못 주면 이제 공기업으로서 이제 뭐 홍보용, 위탁업체 홍보용으로 네. 쓰세요 주면 특혜도 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의원님 얘기를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전시켜보죠. 뭐 네.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나온 망실 물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규적으로 뭐 처리 방식이라는 게 있고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유통 과정이나 뭐 폐기가 생산 원칙입니다. 과정이 예. 점점 고도화되면서 그 물량이 줄었다는 건 알겠으나 예. 어쨌든 이번에 뭐 14톤 뭐 많으면 많은 물량이고 적으면 적은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14톤의 물량을 어쨌든 지금 공사가 밝힌 대로 세 차례에 걸쳐서 그것도 6명의 직원을 보면은요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생산직 3명, 물류 1명, 설비자재 1명 이걸 보면은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공헌 팀까지. 삼다수의 취수에서부터 여과 과정 그리고 뭐 세척, 패키징, 제품 나오고 이거 공장 밖으로 나가는까지 모든 절차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직분의 네. 분이 지금 다 같이. 이 6명에 다 네.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직원들 몇 명의 어떤 뭐 관행적인 일탈이라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조직적인 어떤 횡령이라고 봐야 될 것이 되는지는 저는 사실 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가는 게 합리적인 저도 추론이라고 그 부분에 생각을 대해서 합니다. 부정은 예.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형사 사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수사를 하게 되면 결론은 그렇게 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결론은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고 보여져서 근데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과연 이게 고 기자님께서 보듯이 뭐 공사에서 뚜렷하게 해명을 확실하게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세 차례에 걸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물량이 나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네. 이게 3년, 5년, 10년 뭐 이렇게 해서 누적된 거라면 우리가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는 그 정도 아주 긴 개연성도 있다. 기간에 딱 고향만이라고 하면 현 네, 의원님이 네. 이야기가 뭐 일리가 네.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도민들의 더 시선은 늘어날 수도 있을 그렇지 것이고. 않다고 보거나 아니면 이게 더 많을 수도 있거나 네. 더 많은 직원이 개입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외부의 유통 매장까지도 이게 뭔가 연계된 거 아닌가 네. 이런 시선들이 있는데 있을 수 있죠. 네. 네. 근데 뭐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 과정에서 뭐 이번 사건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 개연성까지도 아마 밝혀질 수 네. 있을 겁니다. 그런 있다면. 시선들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9년 전에도 무단 반출 사건이 있었어요. 좀 어떤 조직적인 문제, 조직적으로 좀 부실하게 관리 감독이 됐다거나 뭐 이런 쪽에 조금 착안을 해서 이야기를 좀 진전시켜 보죠. 네. 사실 개발공사의 문제가 여러 개 지적된 게 있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2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기업이니까 많은 구설도 있었는데 사실 뭐 얼핏 기억하는 게 뭐 이제 뭐 호접란 네. 그리고 뭐 갑자기 한라수 굉장히 옛날 얘기 네, 들리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 뭐냐면 네. 사실 뭐 호접란 논란도 있었고 뭐 한라수나 탄산수 같은 개발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그런 논란은 굉장히 부차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논란의 중심은 이번 건하고 비슷한 게 생산된 제품을 어떤 식으로 유통을 하느냐가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9년 전에 2013년이었죠. 이제 당시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서 도내 유통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삼다수 3만 5천 톤이 이게 다른 도외로 지역으로 허가 나왔죠. 없이 반출했다는 그런 혐의가 지금 포착이 돼가지고 아무튼 기소 의견으로 이제 이게 송치됐지만 이게 가격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랬어요. 그렇죠. 내용이 조금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판매가 가격 됐다는 차이도 거잖아요. 있었고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도외 삼다수가 좀 약간 공급이 좀 많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좀 공급을 늘려달라고 했던 그떤 타이밍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했는데 이게 어쨌든 검찰에서는 좀 법리적으로 삼다수가 제주특별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반출할 수 있는 지하수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임직원분들이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이 뭐 그 임직원이 접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괜히 아픈 기억을 꺼내려고 아니요, 한 건 아픈 아닌데. 기억이 아니에요. 아픈 기억이 아니고요. 제가 기회를 빌어서 좀 네,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간단하게 있는데, 의원님. 예, 네. 공사는 공기업입니다. 네네. 제도적 제약을 받는 기업이죠. 근데 시장에서는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또 정글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계약에 의해서 업체와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판매돼야 될 물건이 나간 건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저희는 도내 대리점한테 팔았어. 근데 그 대리점은 다시 지역 업체한테 팔았어요. 이 업체가 육지 가서 물건을 판 거예요. 기본 유통 시장이 안 들어가는 지역을 침투한 거죠. 가격 경쟁력이 네. 있으니까 생긴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내 판매되는 걸 올리자. 도민들이 용납할까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리점한테 강제해서 주지 마. 아니, 도내 업체가 와서 팔라는데 우리가 주지 않으면 걔네들 공정위에 제소하면 개발공사 저희들한테 이렇게 했다고 하면 개발공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어려웠을 결론이 텐데. 어떻게 났죠, 네. 그때? 그때 이제 뭐 불기소처분이 예. 됐죠. 제가 무혐의. 예. 길게는 16시간씩 아니, 조사받아 그 봤어요. 의원님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본인 입으로 말을 못 하시니까 이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예. 사실 뭐 그때 이제 도내 유통을 담당하는 그때 5개 업체가 사실 좀 약간 얘기가 있었죠. 이게 뭐 당시 그때 도지- 불이익을 예. 받은 업체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공사지경으로 어쨌든, 개선이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어쨌든 개선이 개선이 되는 됐고. 계기가 예. 되긴 했습니다. 네. 이 방법은 찾으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내 유통을 그때는 이제 5개 판매사에게 위탁을 줬는데 이제는 공사가 직접 도내 유통을 하는 걸로 하니까 어쨌든 잘된 어쨌든 뭐 결론은 잘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지금도 있겠죠. 아마 공사에서 사업자 등록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을 거죠. 도내 유통 물량. 네. 그리고 그거 육지로 나가서 팔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시장도 있을 수 네. 있습니다. 아무튼 9년 전 무단 반출 사건 등 그렇게 아까 이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건도 좀 잘 마무리돼서 어떤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부실한 예, 부분이 예, 있다면 예, 예. 반드시 빨리 좀 그렇습니다. 이게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공사가요, 이 너무 물에 집중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현안 사업과 미래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성이 떨어진 거는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삼다수에 대한 자부심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게 결국은 삼다수 외에 사업을 준비하거나 네. 계획하거나 하는 준비들을 못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우리 제주개발공사가 지금 앞으로 제주도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를 놓고 볼 때 지금 갖고 있는 이 가치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공사 임직원들의 그 전향적인 자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공사 경영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로 예.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고 기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오세요? 지금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꽤 많아요. 근데 사실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는 삼다수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이 방송 보시는 공사 관계자분들이 좀 섭섭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딱 봤을 때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보다 매출액이나 자산이 더 큰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아람코라는 회사가 이번에 미 증시장에 한번 이번에 그 상장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아람코라는 회사가 굉장히 규모는 크고 순이익이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유 회사다 보니까 석유라는 그 부존 자원을 그러니까 채취를 해서 이걸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거든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개발공사의 이때까지의 모든 성장도 이 아람코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이때까지 어떤 혁신적인 경영을 했다. 아무튼 좀 뭔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서 실적이 나는 게 아니고 사실 제주라는 브랜드를 업은 삼다수라는 기본적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찍어내는 대로 생산량을 늘리면 늘리는 대로 그만큼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현 의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삼다수라는 제품 하나에 너무 천착이 돼 있다 보니까 개발공사가 다른 사업 부분에서 어떤 것을 추진을 해야 될지 도민들의 복리라든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 기자님 말씀 중에 동의를 하면서 일부 좀 우리가 달리 봐야 될 게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삼다수는 그냥 브랜드 1등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삼다수가 지금까지 오게 된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만들어 오는 거는 좋은 부존 자원도 있었지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조직이 만드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제가 네. 볼 때.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 노력을 그냥 된 거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절대 제가 동의를 못 하고요. 그리고 그 초창기에 그 당시에 시작할 때 물 판다라고 해서 누가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까? 우려를 많이 했지. 시작한 거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좋은 판매망을 갖고 있었던 농심이 그 역할을 한 거 맞아요. 예,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변화를 해야 될 시점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그 미리 준비하고 그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근데 그냥 왔다? 그 수백 명의 직원들이 어떻게 네.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튼 현 의원님은 변화를 준비할 때 제때 놓치면서 사실 사업 영역의 확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실기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삼다수가요. 제가 있을 때 그 잠깐 조사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브랜드 가치 평가만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자산 가치 평가를 아, 해보는 예. 게 아니고
브랜드 같이 평가만 했는데 그 당시의 기억으로 제가 한 6, 7천억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브랜드 가치를 이렇게 그거 하나만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지금 1조가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존자원이 갖고 있는 장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를 갖고서 개발공사가 뭔가 할 수 있는 예. 영역들을 네. 수십 조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네. 볼 때 계획을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삼다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사실 네. 직원 수도 엄청 많아졌죠. 많아졌더라고요. 그 사이에 엄청- 지금 800명이 예, 지금 예. 근무를 900명. 예. 900명 저희 때가 한 정도. 400명 선이었거든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늘고요. 그렇게 이제 커지고는 있는데, 자, 그 개발공사의 경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규모가 커지는 기업에 걸맞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요즘은 많이 노력하는 건 같아요. 예, 먼저 그러니까 사장 선임의 문제를 조금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 100% 제주도가 출자 출연한 그 공기업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뭔가 이제 그 최고 경영자의 자리도 어떤 이런 선거 공신이라든지 예. 어떤 정치권의 입맛에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들 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역대 지금 11대 사장까지 지금 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방송 전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1대 김인규, 2대 강정효, 3대 김승재, 4대 서건철. 여기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좀 워낙 오래된 분들이라 가지고 5대부터 이제 고개추 사장, 공무원 출신이시죠. 이분이 연임을 하셨고 그리고 7대 사장 하셨던 박하경 사장 원래 공무원 출신인데 전직을 해가지고 개발공사로 들어가시고 이분이 사장이 되실 때만 해도 15년 만에 처음으로 사장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도정이 바뀌고 오재윤 사장 공무원 출신이죠. 이렇게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희룡 도정이 생기고 중간에 이제 일괄 사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공기업에는 공무원 출신보다는 경영. 어떤 그 기업의 성격과 전문성에 걸맞는 전문 경영인이 오는 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2차례에 걸쳐서는 전문 경영인 출신 기업인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김영철 전 사장 그리고 오경수 전 사장. 물론 다들 이제 뭐 개인적인 이유라든가 어떤 회사의 환경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임기를 채우시지는 못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작년 이맘때 작년 6월이었죠. 김정학 지금 공무원 출신 지금 사장이 이렇게 취임을 했는데 원지사께서 분명히 자기가 한 얘기를 어떻게 보면 이게 뒤집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원지사께서 2014년 선거 이후에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 다니셨거든요.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까지 다른 도지사와는 달리 나는 누구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 나는 그 빚을 갚을 일이 없을 것이다. 인사와 관련해서 조직 도정 운영과 관련해서 공기업이라든 출자 추정기관 관련해서 투명하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때 정말 도민들이 저 사람 누구지 하는 굉장히 밖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인물들을 많이 들여왔는데 아마 2018년 선거는 아마 빚을 많이 지셨나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공무원 출신이 임명이 되지 않았나 네. 싶은데 사장도 사장이거니와 사장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이사회거든요. 상임이사 그리고 비상임이사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8명인가 11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이사 언론인 출신인데 선거 캠프 같이 하셨던 분이죠. 비상임이사들도 뭐 지금 좀 이 방송에서 참 얘기를 하기는 좀 민망합니다만은 어떤 공사의 전문성, 이 관련 산업의 전문성이라고는 정말 얘기하기가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의 정치 관련 정치인도 아니에요. 정치 관련 주변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경영을 하고 무슨 의사결정을 하겠습니까? 저는요 사장님이나 여기 이사회 관계된 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들 재무제표를 읽을 줄은 아느냐? 아니 정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개발공사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점은 과연 이 경영진의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이 결국 뭔가 개선하고 잘 해볼 것처럼 하더니만 결국 옛날 방식으로 다시 회귀하고야 마는 이 스타일의 이 방식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의원님 또 하실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반박을 해주시죠. 네. 아니에요. 뭐 크게 반박할 내용은 없고요. 네. 그런데 그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기 편하다고 해서 전문 경영인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네. 그리고 뭐 지사 측근, 당선자 측근 뭐 이런 얘기 쓰는데 일단 개발공사 사장이 있고 그 사장을
지휘 감독해야 될 책임을 지사가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진짜 주인은 100% 우리 도민입니다. 도민이죠. 사실. 예. 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임명권자, 사장 임명권자가 지사고 사회이사 임명권자가 지사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사와 맞는 사람 중에 그 분야의 사람을 선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아니, 뭐 저는. 그것까지는 저는 인정합니다. 예. 그런 거를 뭐 지사 측근이 간다 뭐 이런 얘기는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네. 이 정치 환경에 따라서 잘하는 사장님들의 임기가 제한적이다. 3년 임기 갖고요. 공사 취임해서 기존의 것들 살펴보고 새로운 계획 준비하고 새로운 일 추진 못합니다. 절대.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이 정치 외풍의 영향을 좀 덜 받는 네. 그 사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도민들이 납득한 연임 기준 뭐 이런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저는 사장님 가는 분마다 상당한 의욕들과 노력들을 하셨다고 봐요. 근데 잘 안 되고 특히 또 민간에서 오신 분들은 더 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기업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의욕하고 현실하고에 대한 괴리감들. 그래서 그런 그 제도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고 이 제도를 어길 수는 없잖아요. 공기관이. 그럼 제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자회사는 가질 수 없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 그래서 우리의 역할들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100% 우리 회사지만 뭐 이런 방법들은 없을까? 그리고 임명 방법에 대해서 뭐 의회와 도와 뭐 이런 또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들에 대해서 좀 서로 협의해 볼 수는 없을까? 저는 충분히 그런 논의들은 좀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900여 명의 지금 임직원이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900여 명의 개발공사 임직원 분들이 물리적으로는 결합이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조직적으로 화학적인 결합은 안 돼 있다라는 게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는요? 직원 같은 예. 경우에는 뭐 짜이는 누구 라인이요, 짜이는 누구 누구 지사 라인이요, 때. 누구 지사 때 왔죠, 뭐 때 왔죠, 짜이한테 누구 험담하면 안 된다. 아니다, 나는 공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원들 스스로가 본인들의 어떤 정체성, 본인들의 집단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자체가 어떤 자부심 이게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땐 좀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결여되어 있으니까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의욕도 안 나고 내 조직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자부심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안 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흔히 감귤을 정치작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치작물 못지않게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출자 출연 기관의 어떤 운영, 내부 구성, 방향성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좀 약간 분명히 누군가는 한 사람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지 네.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은 원 지사께서 오시면서 그 전에 신구범 지사님 때 이게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된 기업이지 않습니까? 신구범 지사님, 그다음에 우금 지사님, 김태환 지사님. 근데 사실 그때 이렇게 들어가신 직원들 간에 좀 이 조화가 쉽진 않은 부분은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런데 이제 원 지사께서 오시고 나서는 뭐 인사채용 시스템도 그렇고 좀 많이 나아진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예전보다는 덜 할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 뭐 우려하시는 대로 아마 요번 그 횡령 건도 아마 그러한 갈등 관계들도 네. 어쩌면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뭐,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게 혹시 이따가 이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이번 일이 정치에 의해서 공기업이 사유화됐다는 결정적인 증거고 그 부작용이 나타난 게 이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쯤 되면은 저희가 흔하게 편한 결론으로서 뭐 공사의 자성을 촉구한다. 네. 내부적인 뭔가 개혁을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 항상 일이 터질 때마다 내부적인 자성과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자성만에 기대서 뭔가 정상화를 기대할 시기는 지나지 않았는가. 좀 강력한 외부 충격이 좀 필요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우려되는 게 아마 이 직원들 중에 그 노조원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 개발공사가 노조가 탄생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뭐 상당히 지금 걸음마 단계도 안 되고 이제 갓 태동됐는데 어쩌면 그 노조가 생김으로 인해서 아까 고 기자님께서 우려했던 내부적인 그런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그 조직원 간의 문제라든가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도민들한테는 또 노조가 이상하게 비춰지고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노조의 탄생이 의미가 퇴색되고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우리가 좀, 네.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예. 마지막으로 각자 원포인트로 원포인트로. 예, 예. 제주개발공사가 좀 그 개선돼야 될 시급한 과제 하나씩 좀 짚는 걸로 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강력한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현재 제도 하에서 개발공사의 외부 충격이 될 수 있는 게 도의회와 감사위원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하나를 더 뽑자면 언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대로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뭐 수시로 관련해서 이렇게 뭐 업무도 들여다보고 하는데 좀 이런 공기업이 그러니까 공공의 자산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이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이 집단과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감시의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 의원님이 뭐 하나 딱 짚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김현성 국장님한테 좀 고마운 게 있습니다. 예전 한 7년 전에 이렇게 언론에서 취재가 왔을 때 잘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균형 있게 다뤄주신 거 딱 그거 하나. 지금도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제가 갖고 좀 균형 있고요.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좀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공사 관계자와 직원분들께 힘내라는 말을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면피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당당하게 책임질 거 책임져라. 네. 그게 도민들 앞에 주어질 모습이지만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공사 전체를 놓고 볼 때 과대 포장돼서 도민들한테 좀 나쁜 인식으로 비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자. 저는 공사 한 70점 이상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 분명히 조직과 조직원들은 좀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인정하고 빨리 지금보다 수습하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명쾌한주 이 개발공사 편은 내부자 외부자 특집인 것 같네요. 네. 저도 지적할 때 많이 합니다. 그 장안의 화제인 저희 마지막 마무리 예. 순서 깨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 기자님부터 저기 카메라 보시면 마지막으로 저부터 메시지 먼저 날리고 할까요? 싶은 분에게 하나 이야기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생수 삼다수의 모델인 아이유 씨께 정말 도민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영진 분께 저는 깨톡을 남기고 싶습니다. 주역에 덕미위존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덕은 미약한데 위치가 존귀하다. 예. 자신의 인격과 능력을 정확히 보고 있을 자리에 있어라 라는 내용인데 아마 이거 꽂히셨으면 제가 그분께 보내드린 겁니다. 네, 현 의원님은 3번 카메라 보시고 어느 분한테 메시지 날리고 싶으세요? 아까 응원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저는 삼다수의 노조위원장께 드리고 싶습니다. 노조위원장님께. 네. 우리 지금 뭐 여러 도민들이 우려 속에 노조가 탄생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조위원장께서 노조원들과 잘 의논을 하셔서 지금 사태를 공사가 이렇게 너무 빠르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좀 아쉽게 이런 부분들도 잘 들여다보시고 직원분들도 책임질 건 책임지고 정당하게 얘기할 건 얘기하고 해서 도민들께 좀 당당한 입장들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한 명쾌한 주,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